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무창 문희선사 얘기하다가 불사선 불사하고 하다가 무창 문희선사 얘기를 하네. 이 무창 문희선사 얘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오대산에 가가지고 문수보살을 만나러 갔다가 관음사라는 절에서 균제동자를 만나가지고 균제동자가 안내를 해서 와가지고 알죠? 그 얘기. 거기 화두 또 뭐 있어? 전삼삼 후삼삼. 이것도 이거 참 재밌어요. 이 선은 재밌어요. 전삼삼 후삼삼은 몇 명인가? 아 그리고 네 이름은 뭐냐가 또 나오죠 거기서. 네 이름은 뭐냐? 예, 제 이름은 무착이라 합니다. 하니까 또 그 문수동자가 무착? 너는 아직 착을 떨쳐내지 못했느니라. 그래서 너는 여기서 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쫓아내? 그래서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무착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 잘못됐죠? 집착이 없다라는 건 없다라고 말하면 있다니까. 반드시 내가 없다라는 거는 이미 뭔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없다라고 그래요. 이 중요한 말을 또 하죠. 무착! 나는 착이 없다라는 거는 이미 뭐가 있었어. 착이 없다라는 생각 앞에 있다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없다가 있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어요? 법달도 마찬가지요. 법에 통달했다라고 하면 통달하지 못했다가 있기 때문에 통달했다가 성립이 되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오 마이 갓! 이 경허라는 이름을 보라 말이야. 거울, 틀이 있어. 보여야 돼. 안 돼. 보이면 없어야 돼. 해가지고 탁 허라는 걸로 쳐버리고 말잖아요. 에? 허준 빈대가 뭐야. 그래서 이게 이 대단한 이 성기를 발휘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중요한 말 계속 나오잖아요. 무창문희선사가 그 다음에 이게 뭔 소린가 쫓겨났다가 나중에 동진을 팥죽 쓰는데 누가 나타나? 문수동자가 나타나죠. 문수보살이 와가지고 막 팥죽을 쓰고 있는데 뭐라 그래? 하이 무착 잘 있었는가? 막 하니까 내 이놈 깨쳤어? 무착이가 깨쳤어? 그래서 내 이놈 무착은 무착이고 문수는 문수다 얘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그 방울방울마다가 팥죽에 방울방울이 전부 다 문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문수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왜 두더지 그거 할 때 나타나면 팍 치잖아. 그것처럼 팍팍 쳐도 문수가 나타나. 아이? 그러니까 문수가 뭐라 그래요? 응? 이 중에서 어느 문수가 진짜 문수냐라고 하면서 달아나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문수가 진짜 문수인가요? 어느 문수가 진짜 문수예요? 어느 문수? 그러면서 그 말 하죠.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새 깨끗해 티가 오면 그 노래가 그 노래인데 굉장히 좋은 그 연결되는 우리가 이 선에서 굉장히 그 단박에 모든 걸 알게 해주는 그 문수동자하고 무착 이야기가 대단하죠. 그래서 이 무착이 바로 그 무착이고 법달이 그 법달이야.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내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럼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한번 스스로 잘 깨친 자의 경지에서 한번 지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해능이 그 맥이 끊어진 지 오래돼갖고 법다리가 쫓아온 뒤로부터 그 육조 해능이 말씀하시죠. 앞으로는 가사와 바로를 전하지 말아라. 왜? 생명의 위험을 느끼니까. 오직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법맥이 오조 홍인이 육조 해능한테 가사와 바로를 전해주면서 이 밤으로 떠나거라 라고 또 그 화두가 또 있어요. 내가 배를 직접 건너주리라 하니까 아이고 여기까지 나가면 길어져. 어쨌든 거기에 화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신물로 맥이 끊어진 지 오래라서 그러나 경언은 신물로서 집번거지와 주장자 그리고 시 한 수를 펴서 인편으로 보냈지요. 그래서 기허주장자죠. 굳이 집번거지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토종벌이 사는 집의 보온을 위해서 이렇게 싸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어? 수많은 번거지로 새끼들을 잘 키우잖아요. 그래서
벌집에 봉분을 해서 보낸 거는 뭐예요? 그 봄철에 봉분 시에는 번붕하는 벌떼를 유인하여게에서 받아두는 모자처럼 생긴 것으로 그게 바로 멍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집벙거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끼를 잘 키우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새끼다. 벌떼처럼 번맥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나는 새끼다라는 의미로 집벙거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허주 덕지는 그거를 절대 알아차리지 못해줘. 여기에서 경어가 허주에게 집벙거지를 보낸 참뜻을 이렇게 헤아려 볼 수가 있다. 경어는 비록 깨친 자의 입장이기는 하나 자신을 인가해주고 법을 이어주는 스승을 구하지 못해서 그래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스승을 드러내는 형식을 갖추고 싶은 의지를 보이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새끼 벌들을 끌어안아 보듬는 따스한 품 안의 역할을 허주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뜻을 담아서 새끼들을 많이 쳐야 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집벙거지를 보내고 경어 자신은 새끼 버림을 자처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집벙거지가 자손의 번식을 증식시키는 중요한 구실을 하듯이 불교의 법맥도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승되기를 바라는 그쪽은 좀 따뜻한가? 를 바라는 오늘 되게 추운 날이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집신 잘 삼기로 유명한 집신 잘 삼는 선수가 누구요? 경어지 뭘. 경어가 직접 짜서 얹어놓았던 집벙거지를 벌통에서 떼어다가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역대 조사 선지식들은 과연 전법계 외에 법물의 심표가 있었을까? 가사와 발효였겠죠. 근데 그것도 없애고 뭐를 주셨을까? 물론 전법계 썼겠지만 그렇다면 무엇을 주고받았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 부분이다. 난로를 좀 켜야 되겠어. 추워서. 난로. 아이고 추워라. 겨울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깨달은 각자가 인가받을 스승이 없어 법을 읽기 위해서 수법사를 찾아야 하는 처지의 경어를 만든 한국 불교의 선지식기근의 냉정한 현주소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260년간 끊어졌어요. 사실 허주와 경어의 첫 대면 장면의 이 부분을 수덕사분 중에 옹사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김태읍은 앞에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중대한 사건을 천장한 보림 후에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두 군데서 나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자는 대은 김태읍이 김대은이에요. 주장에 당연히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 주인저 경화가 슬픈 오도가를 읊은 시기는 정확히 1881년 6월로 경화가 고민한 전등연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어렵사리 허주덕진을 만나서 감행한테 결단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옹산 스님은 그 천장한 보림 후에로 이거를 얘기를 기록하고 있고 김태읍이는 김태읍은 천장한 보림 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옹산 스님은 그 시기를 달리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보는 거로는 보림이 끝난 후에 왜냐하면 1년 반이니까. 근데 또 옹산 스님도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아닌 게 경어선사가 이 오도가를 쓸 때의 허주장자를 보러 간 게 아니라 그 전해 1880년 가을에 이미 다녀오잖아요. 4번을 다녀오기 때문에 옹산 스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그 다음에 1881년 이 오도가를 쓰면서 이 봄에 이제 집벙거지랑 보내잖아요. 그거는 허주덕진을 이제 만나러 못 가니까 끝난 거라 옹산 스님은 1880년을 기준으로 했고 이 그 김태읍 스님은 1881년을 지금 보기 있기 때문에 보림 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틀린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이 심표를 보내는 것은 보림후니까 저는 그거를 누구에게 바쳤다. 김태읍이 쓴 그 후회로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881년 6월에 경화선사 33세예요. 로 경화가 나름 고민한 전등면허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어렵사리 허주를 선택하여 가맹한테 결단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보임이 끝난 거고 그 보임 중에 찾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10월 달에 갔으니까 1880년 10월에 갔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옹산 스님도 맞고 또 이 김태엽 스님도 맞고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이 1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승 없이 홀로 깨친 고독한 각자. 내가 이렇게 비춰주면 좋은데 야 또 비춰줘라 이씨. 또 비춰주는 인간이 안 비춰줘 씨. 비춰줘야 내가 알 수가 있어. 오마이 갓 됐다. 이게 다 틀리게 거울로 저 화면이 보여. 뭐냐? 됐지?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도심처에서 결정한 일이 허무하게 끝나고 보니 경어의 그 통곡에 가까운 슬픈 오도가가 고통의 상급 끝에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경어의 오도가는 슬퍼. 처음부터 써 있어요. 슬프다 어이아리 무릇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받을까 하는 탄식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탄식이에요. 경화선사 오도가가. 야, 그다음 왜? 잘못했나? 그런데 여기에서 김태읍의 자료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가져다 주게. 그리고 이것은 경어가 법물의 심표로 보내는 것이니 그리 알고 받으라고 이르게. 하여간 나도 위에나 아래나 사법처가 있어야 할 게 아닌가. 나는 위에나 아래나 사법처가 있어야 할 게 아닌가 하는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그동안 학계에서 분분했던 경어 오도와의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하여 등장하는 사고 부인하니 의발 수전과 사고 부인이로다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 쓰고 있거든요. 즉 의발을 전할 거냐 의발을 전해 받을 거냐 하는 해석의 논쟁이 논자의 주장인 전해 받을까 보다는 더 확실하게 하는 증거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경어집을 비롯한 그러니까 이 김태읍은 의발을 위나 아래나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그냥 의발을 전해받을까라고 하는 측이 있고 하나는 어디서 누구에게 줄까라는 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전해받을까라기보다는 전해줄까라기보다는 전해받을까지요. 지금 누구한테 전해받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전해줄까는 무슨 아직 제자도 안 정했는데 뭘 전해줘. 그래서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경어집을 비롯한 세간의 모든 논문은 이 부분을 모두 한결같이 슬프다 어이아리 무릇 의발을 누구에게 전할까 라고 해석하는 분이 훨씬 많았어요. 거의 90%가. 근데 유일하게 고영석 교수가 누구에게 전해받을까라고 해요. 근데 이 전해받을까가 맞는 거죠. 아니 지금 깨달아가지고 지금 어디로 누구한테 전해받을까 수법처를 고민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전할까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영월복률로 있게 된 게 누구에게 전해받을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의견을 같이 하는 분은 고영석 교수가 유일하게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이 허주덕진과의 관계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 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논자는 사고 부인하니 의발을 수정가는 의발을 수정가 사고 부인이로다의 의미를 두 번을 반복한 이유는 뭐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경어는 무릇 의발을 누구에게 전할까로 설파한 것이 아니라
우선 당장 무릇 의발을 누구에게로부터 전해받을까를 두고 슬퍼했던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처음부터 경호는 결코 누구에게 전할까를 제자를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뭔 너무 제자 같은 소리 지금 아직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충분한 근거는 선사경화상 행장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선사경화상 행장은 이 선사자를 보면은 이게 뭐예요? 안 돌렸네. 그래? 있어? 그거 어떻게 돼? 여기 있네. 여기 선자는 먼저 선자예요. 선성할 때, 선사할 때 선이 아니에요. 선사 경화상 행장 이래서 바로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난 여기도 좀 마땅치 않은 게 경화선사는 화상이라고 부르는 거에 물론 화상이라고 불러도 틀린 건 아니지만 선사니까 선사라는 말을 써줘야 되는데 방한함 스님은 이렇게 선사를 써놨어요. 참선선자를 안 쓰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다음날 나의 제자 된다는 마땅히 내가 용암 장로의 법을 이은 것으로 하여 여기 써있어요. 용암 장로 써있죠. 아까 용암 회원이랬죠. 나의 제자 된다는 마땅히 용암 장로의 법을 이은 것으로 하여 도통의 내력을 바로잡되 도통의 내력을 바로잡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도의 근원을 바로잡아야 된다. 연원을. 그런데 만화 강사는 내가 수업한 스승이었다고 하여야 옳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업사라고 해서 만화 강백을 빼버려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선사 경화상 행장 방한함 스님이 쓴 선사 경화상 행장에는 용암 해언으로 바로 이어버리고 영월 복률과 만화 보선을 빼라는 거예요. 왜? 만화 보선은 나한테 공부를 가르쳐줬지 법을 깨우쳐주지는 않았으니까 만화 강사는 강사라고 써 있잖아요. 경선사 아주 그냥 알짤없이 그냥 스승을 강사라고 내리쳐요. 내가 수업한 스승이지 그 법을 이어받은 스승은 아니다. 라고 해서 내가 수업한 스승이었다고 해야 올 것이다. 이처럼 경언은 훗날 나의 제자단자는 마땅히 내 법을 이을 것이라고 당연시하면서 뒷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연원을 걱정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전할까가 아니고 누구에게서 전해받을까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논자는 경어 오도가의 마지막 부분은 무릇 대저라고 써있잖아요. 대저가 무릇이에요.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받을까의 해석이 마땅히 경어의 심중을 보다 더 정확히 헤아리는 각도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 이로써 경어는 자신의 오도성을 통해서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으니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받을까의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받을꼬를 두 번을 쓴 거예요. 왜? 강조하기 위해서.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는데 라고 호소하는 호소로서 전법의 연원이 끊어진 깨달음에 인가해 줄 사람이 없고 이를 주고받을 상대가 없는 것을 탄식하고 있음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즉 경어는 붓다의 해명을 잇는 선의 법 등이 꺼져가고 있음에 대하여 깊이 탄식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경어에 사고부인 의발 수저는 그 법제자의 하남중언은 논자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남중언은 썼을까요? 그 오도가의 처음에는 사고부인이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끝에서는 또 사고부인이라는 말로 끝을 맺었으니 이것은 그 스승과 사우 사이의 법에 연원이 이미 끊어져서 서로 인증하여 법을 받고 전해줄 것이 없기 때문에 깊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또한 성명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자이건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네 글귀 머리 귀절을 끝에 맺어 놓은 것은 사우와 또 연원이 이미 끊어져서 사우와 연원이 끊어졌어요. 지금 이미 끊어진 것을 걱정하는 거지 경어선사가 다시 있는 것을 걱정한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오도가에 처음에도 이걸 쓰고 끝에도 또 이걸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연원이 끊어진 거에 대해서 간절하게 슬퍼하면은 그 양쪽을 두 개를 다 써놨는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한함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명정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오와 연원이 끊어져서 이미 인증해 줄 것이 없음을 인가해 줄 것이 없는 거죠. 그것을 깊이 탄식하고 있는 거지. 인증해 줄 것이 있는데 경어선사는 자기가 직접 제자들을 인증해 주면 되지 왜 전할까를 걱정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발견했을 때는 90%가 다 전해줄 거야. 누구에게 전해줄까? 아니 깨치자마자 뭘 전해줘. 전해받으려고 그 연원이 끊어진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수많은 고민 끝에 누구를 갔는데 허주장자를 갔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용암해언으로 있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 오도가에는 또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만화보선하고 그 외의 스승인 영월복류를 뺐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만화보선은 내 수업사일지언정 수법사로는 아니다라고 해갖고 당신을 그냥 용암해언으로 바로 이어버리죠. 그런데 나중에 그러니까 경선사는 75조지만 사실은 73조예요. 두 개를 뺐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1901년이 돼서 삼수갑산 떠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만화보선이 굉장히 경선사를 떠받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민이 돼가지고 이 오도가에는 이미 만화보선을 수업사로 해서 넣지 말라고 써놓고 경선사가 고민이 됐겠죠. 그래서 그냥 경선사 스스로가 친필로 등등 상속이라고 써가지고 이 전법계를 아니 쭉 이 법등을 다 쓰고 용암해언, 용월복률, 만화보선, 경어성우, 해월해명까지 전법계를 쓰고 그거를 전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2015년도에 또 말이 많았었어요. 경어선사는 청허휴정의 몇 세손이다. 11세손이다. 환성지안의 7세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경어선사가 오도가를 쓸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경어선사가 그 해월에게 전법계를 써주고 등등 상속을 자필로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경어선사가 쓴 거를 왜 또 자기 맘대로 당신들 맘대로 그냥 뭐 생년도 갖다 바꿔놓지를 않나 그냥 고향도 바꿔놓지를 않나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해도 너무하는 거죠. 경어선사가 안 계신다 해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것도 그 논문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영월복률과 만화보선을 빼면 청허휴정의 11세손 그리고 환성지안의 7세손이 맞지만 영월복률과 만화보선을 넣음으로써 청허휴정의 13세손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넣으니까. 그리고 만화보선의 환성지안의 9세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세손과 13세손, 11세손과 7세손 딱 두 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나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니고 경어선사가 쓴 거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왈가왈부를 하면 안 된다. 뭐 학자가 돼서 그거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게 아니고 경어선사에는 환성지안의 11세손 그 다음에 청허휴정의 13세손 더 이상은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제가 이것도 논문으로 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박규리라는 사람이 경어선시를 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 몇 개 안 돼요 선시가.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그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경어선사 선시를 이렇게 다 번역하게 된 것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한 건데 그 논문에서 경어의 오도가는 그대로가 법문이고 개송이고 개옷이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 자체가 그냥 오도가 자체가 법문이고 개송이고 개옷이에요. 그리고 경어의 오도가에는 그 오도 과정 경지가 상세히 드러나 있고 소개했어요. 김태읍은 경어 오도가의 긴 장문의 전문을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인간경어 평전에 그냥 통째로 실어버렸어요. 580자를. 그래서 어저께인가 내가 어디 카톡방에
누가 그 경화선사를 뭐 문수와 간음의 소리를 뭘 써서 보니까 딱 경화선사 오도가의 아주 일부 두 줄을 썼더라고. 또 그걸 또 통째로 올려놨더니 또 말이 많아. 아니 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거둬야지 속상하니까.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 것을 보고 자꾸 뭐를 시비를 걸어요. 이 인간들은 왜 자꾸 시시분별을 하려고 하는지.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건 뭐다? 아짓.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자기가 옳지 않다는 거를 잘 몰라. 예, 그거를 참으로 안타깝지만 말했지만 수연방광 지내다가 인연중생 제도하니 혁에 아예 못하라. 예. 그래서 쳐봐야지. 사실 경어의 오도가는 불교 역사상 이렇게 긴 오도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슬픈 오도가도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도가가 어렵다고 써있길래 자기가 무지랭이라고 하길래 무지랭이가 아니다.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딱 한 번만 읽어봐라. 딱 한 번만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안 어려워요. 절대로. 그래서 또한 보통 오도가가 그러하듯이 대강 5원 절구나 길어야 7원 절구갈로 간단히 끝나는 자신의 오도가를 순간을 밝히는 역대 선사들의 여느 오도가와는 달리 심지어는 뭐 깨쳤다고 하면서 오도가를 미리 써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열반송을 또 미리 써놓기도 하더라고. 달리 경어의 오도가는 경어선사는 열반송을 그냥 죽기 1분 전에 쓰시고 오도가는 또 바로 쓰지도 않았어. 보통 다른 분들은 내가 깨쳤네 해가지고 오도가를 바로 또 공포하잖아요. 근데 경어선사는 1년 반 동안 그냥 1년 반 동안 묵혀뒀다가 그 즉시로 그냥 580자를 쭉쭉쭉쭉쭉쭉쭉 천장하면서 써내려 가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 차원을 달리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오도가의 구구절절히 도래하고 있는 경어의 이러한 용맹정진은 과거 조사들의 정진에서도 좀처럼 그 유래를 찾아보기 드문 일이고 나발이고 간에 없어요. 단 한 명도 경어선사처럼 저렇게 몸으로 구현해낸 중도부리도 없었고 또 이렇게 길게 쓴 오도가도 없었고 이렇게 많은 선시를 남긴 분도 없었고 이렇게 많은 법어를 남긴 분도 일찍이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드물은 게 아니라 없어요. 대단한 거죠. 이 경어집이 나오게끔 이거를 모아서 이렇게 한문이지만 이렇게 한문이지만 전체가 다 한문이요. 띄어쓰기도 없는 이러한 한문이지만 그래도 이거를 남겨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요.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이 만공 스님을 비롯한 35명의 그 선지식들이 모여서 어디죠? 선학원? 선학원에서 이거를 편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이거를 중심으로 다 이 번역을 하고 또 현토를 달고 현토를 다 달았어요. 여기는 단 한 개도 없죠. 한 개도 없어서 여기는 못 읽어. 우리 같은 지금 요즘 세대들은 절대 읽지 못해요. 띄어쓰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도가의 구구절절이를 도래하고 있는 경어의 이런 용맹정진은 과거 조사들의 정진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이 우주 삼라 만상의 지구 역사상 이걸 찾아보기가 없어요. 여기에 한국의 달마라고 할 정도로 경어선사는 한국의 달마야? 내가 좋아하는 우리 달마 대사 그죠? 초조 달마죠. 누구? 아이고 뭐 때문에? 이입사행론 이입사행 때문에 이 달마가 왕이에요. 선종의 왕. 네, 그래서 한국의 달마라고 할 경어의 오도가는 이렇게 탄생되었다고 공사는 말한다. 다음은 오도가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아이고 추워 발도 시렵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으니 어떤 사람이 없어. 의발을 전해줄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받을꼬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받을꼬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사고부인, 의발수전, 사고부인 이렇게 그 수미 쌍관법을 써가지고 이 경어선사 멋들어져요? 멋들어지죠. 이렇게 이 반복을 한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 수미 쌍관법을 써서
이렇게 멋진 오도가를 대문장 가지요. 그러니까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봄산에 꽃이 피고 꽃이 활짝 피고 새가 노래하며 가을밤에 달이 밝고. 아이씨, 이거 잘 되고 있냐? 오, 얘가 제일 무서워요. 아주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요. 얘. 바람은 맑기만 하네. 정녕 이러한 때를 당하여 무생의 일곱가를 얼마나 불렀던가. 여기 무생의 일곱가라는 것도 중요하죠. 뭐야? 무생법인이죠. 무생법인 이루어서 우리가 무생이라는 거 뭐요? 무생법인. 무생법인이 뭘까요? 무생. 이거 하나 잃어보려고 난리도 아니야. 그죠?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아?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싶어? 생사윤회 벗어나고 싶어. 아유, 뭔 놈의 세상이, 이런 세상이 다 있어. 아이고, 큰일 났어. 그래서 무생법인을 이루어가지고 뭐를 하고 싶다? 무슨 노래를 부르고 싶다? 뭐냐 이거. 에이씨, 이거 가짜가 생각이 안 나. 가. 그래도 안 해. 무생의 일곱가를, 아이고 어디 갔냐. 무생의 일곱가를 불러요. 이 무생의 일곱가를 불러보고 싶어서 경허선사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중요한 건 뭐예요? 일곱가가 중요해요. 여기서 무생의 일곱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글자. 네? 무생이 중요해요? 일곱가가 중요해요? 한 글자. 제일 중요한 건 일자예요. 왜 일자죠? 응? 무생은 태어나지 않는 거니까 무생법인이고, 일곱가는 한 가지 곡조다? 아니에요.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실상에서 보면은, 만약에 분별심의 경계에서 보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가 있어야 일이 존재해요. 3이 있어야 이가 존재해요. 4가 있어야 일이 존재하고 이가 존재하고 3이 존재하죠. 그러면 이건 분별심이에요. 근데 이 우리의 선도리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일이에요. 이런 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일이라는 한계라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전체. 일은 곧 전체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 다. 그래서 일곱가는 한 방으로 끝나는 노래. 더 이상 위 없는 노래. 무상정등 정각에 더 이상 깨달음이 없는 위 없는 경계를 드러내는 게 일곡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불렀냐. 경허선사가 혼자. 근데 경허선사가 이 깨달음의 곡조가 일곱가요? 더 이상 위가 없어. 다 깨달았으니까. 일이 곧 전체죠. 그 노래를 혼자 불러요. 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알아보는 사람이. 심지어는 누가도 화주 덕진도 알아보지 안 하잖아요.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생의 일곱가를 아는 사람이 없구나. 아무도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몰라본다는 거예요. 이 일곱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중간이야. 이 오도가를 다 소개하지 못하고 중간반. 시절 인연인가 말세로다. 이것이 또한 나의 운명인가. 운명이라 이거를 혼자 겪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즉 다른 사람들은 스승과 제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스승과 제자가 없이 또 구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 그래서 이것이 나의 운명이란가 또한 어찌하랴 라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아, 이 의부라. 여기서는 그만둔다라고 하는데 다 틀렸구나. 이미 다 글렀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의부가. 아이고 다 틀렸구나. 아이고 다 글렀도다. 이제는 필요가 없다.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구나.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받았고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구나.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으니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받을꼬. 이러한 탄식을 하는
그 오도가가 이렇게 지금 양쪽에 있어요. 거기까지만 그 지금 한 거지. 그 중간에는 엄청나게 많은 좋은 그 오도가의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경어는 아무리 무생의 일곱가를 불러대도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탄식한다는 것은 일곱가는 다 깨달음의 경지에서 부르는 노래죠. 시절이 말세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운명이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어찌할 수 없는 물 운명으로 돌리고 있다. 이 의부 다 글렀구나 틀렸구나. 이제 난 틀렸다. 어쩔 도리가 없다는 의미로 주로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낼 때 쓰이는 한탄가다 이런 말이에요. 한탄사죠. 그래서 이렇게 견사가 한탄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의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탄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어의 오도가는 더욱더 찬란한 슬픔의 빛을 발하고 정착의 닷을 용암 해원에게로 닷을 내리고 있어요. 왜? 끝났으니까. 오도가의 연유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그럼 경어가 선택한 용암 해원은 누구인가? 그리고 경어가 용암 해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에이? 끝내야 돼 말아야 돼. 어디까지? 일단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네. 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